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로 돌아옵니다.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지 10일 만인데요. 자, 주호영 원내대표 복귀 이후에 미래통합당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미래통합당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총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9시에 열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이 자리에서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을 때, 당시 그 자리도 이제 의원총회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누가 해도 이런 그 여당의 포크를 어떻게 막겠느냐, 다시 한번 책임을 지고, 네.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했는데, 이제 한사코 만료하면서 이제 네. 그 사이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한 재심을 하는 절차가 될 거고요. 네. 또 무엇보다 지금 그대 여당의 압박 그동안 폭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 이제 원내 전략까지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네네. 이제 가장 현안은 지금 원구성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럴 바에는 그냥 18개 상임위원장들이 다 가져가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이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일 뿐 아니라 네.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을 강탈한 거죠. 지난 30년간의 전통과 원칙이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여당이 과거에 민주당이 12년 전에 81석의 소수 여당일 때도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가져갔습니다. 네. 그런 그 과거와 전통과 원칙을 깨고 가져간 뒤에 네. 이렇게 된다면은 그거랑 국회 협치 전통이랑 다 무너졌다. 그래서 나머지 법사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이 관건입니다. 네. 법사위원장이 그나마 야당이 여당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것도 뭐 아주 대단한 게 아니고 한 120일 정도 숙고할 기간을 더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안전장치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까지 이제 깬 마당에 나머지 그 상임위원장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한 것이 당시에 사실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삼선 의원들의 다 네.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의원님, 일부는 네. 다시 한번 확인차 그럼 다시 한 번만 되묻겠는데요. 네네. 정말로 그 법사위원장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네. 단 한 석의 상임위원장도 맡을 생각이 없다는 게 정말 확고한 당의 입장이 맞습니까? 전 당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제 지역에서 많은 의원들이 또 지역을 다녀오고 네. 그랬는데 지역에서 우리 지지자들 의견도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강탈당했다면은 네. 다른 상임위원장 이런 것을 예인하지 마라. 오히려 야당답게 네. 그리고 이제 여당이 폭주의 책임을 모두 져야 될 것이다. 예. 이런 뭐 의견들이 단호했고요. 어제 그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대 7 상임위원장 배분 이게 아마 그대로 관철이 될 가능성이 있고 미래통합당 일각에서는 결국은 이걸 수용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던데 이건 말 그대로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뿐입니까 민주당이? 네, 일방적인 희망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지만 항상 민주당은 협상을 하자고 만나면은 총을 겨눈 상태에서 할래 말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제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협상이 아니고 협박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사실은 이런 그 협치의 전통이라는 것은 30년 전에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그 당시에 그 평화민주당 당시에 김대중 총재가 만든 이런 협치의 전통입니다. 이제 그걸 민주당 스스로가 법사위를 강탈하면서 그런 전통과 스스로 깼다는 기록을 남기기가 지금 두려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한테 희망사를 강요하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강탈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가지라고 사정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일관되게 지금 강탈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네요. 강탈이죠, 강탈. 알겠습니다. 이 강탈이라는 표현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넘기겠고요. 자, 아무튼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재심을 받고 그러면 바로 이제 그 다음으로 상임위 위원장 말고 이제 의원들 상임위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단 제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맞습니까? 상임위원장은 뭐 계속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원내교섭단체로서 제1야당으로서 각 상임위에서 국정을 견인하고 또 감시하고
견제할 이런 전문적인 능력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그 조정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의 이제 의견만 받아들여서 강제 배정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반발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사임계를 다 낸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국회에서 지금 국정을 감시하고 또 견제하고 또 결임하겠다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 상임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로 돌아간다면 2개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 국정조사, 그다음에 대북정책 국정조사 이 2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일단 좀 궁금한 게 이 2개의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면 일단 상임위가 가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들로서도 안보특위 외교안보특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상임위를 가동하더라도 이 여당이 이 국정조사를 또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현재 상황은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고 정말 협치를 해서 국회를 하자면은 국회라는 것은 사실 여야가 적이 아니라 여야가 어떤 면에서는 그 행정부를 견제하는 또 동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형국이 정부 여당과 야당의 이런 깊은 강이 이제 갈라지는 셈인데 이 국정조사라는 것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지금 정부의 여러 일들에 대한 의구심 또 잘못됐다는 대한 그런 지정 이런 것들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당장 여당이 받아들일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 같고요. 만일 여당이 이런 국정조사에 응한다면은 당연히 해당 상임위를 통해서 또 이 문제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현안이 추경 처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추경안 심의 절차에 대해서 해석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국회의장 쪽에서는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로 가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예결위에서 그냥 일괄 심의도 가능하다 이런 그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사실 국회의장 아니랑 가깝겠죠. 가까울 텐데 지금 이제 이게 국회법의 전통과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지난번에 그 상임위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6명을 그 선출할 때도 보면은 당초에 본회의 시간이 2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야의 새로운 대화나 협상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6시로 연기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은 그때도 이런 견해 차이가 해석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어쨌거나 야당이 참여하든 안 하든 강제 배정을 통해서라도 여야 의원이 한 상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상임위원장 선출하기 어렵다는 아마 이런 해석을 했던 것 같고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거의 지금 소수 야당 또 1인 정당들까지 합치면 원내 1인 정당들입니다. 합치면은 뭐 180석 가까이 되는데 우리끼리 그냥 해도 되지 꼭 그걸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이제 해석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국회의장이 받아들여서 당시에 우리 당 의원들을 한 40여 명 정도를 강제 배정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이었죠. 외교관 출신은 외통위, 국민 출신은 국방위. 뭐 이렇게 해서 강제 배정한 게 있었는데 국회법 절차라는 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은 합의고요. 여야 합의. 그 전에 최소한의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한 170석 여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다는 것. 이게 불과 12년 전에 우리 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있던 일인데 이것만 가지고서 모든 국회법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하다 보니까 이런 이견과 이런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안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공수처가 이제 그 출범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출범 절차 이제 그 첫 시작은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후보 추천위원이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2명의 어떤 그 추천위원 추천 권한이 미래통합당한테 있단 말이죠. 혹시 통합당 차원에서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할지 혹시 그러니까 그 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후보가 있을 테고요. 저희들은 이런 공직 후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희 당이 추천한 공직 후보. 근데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공모 절차를 통해서 내부의 어떤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공개적인 심사 절차를. 이 문제도 이제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우리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들을 이 공수처라는 것이 그냥 대통령의 특명 수사기관처럼 되어서 근데 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고 그 사람들을
수사하고 뭐 이런 기관이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훌륭한 그 자격을 갖춘 분들을 많이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을 중에 제일 누가 좋을지 아마 내부 의견을 조율해서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분을 추천위원으로 이제 위촉을 할지는 곧 내부 검토는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의원님? 그럼요. 정당이라는 것은 집권을 준비하고 있고 국정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는 거 아니냐, 미래통합당 이런 걱정을 하길래 지금 그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국회가 공수처가 이 모든 문제가 대통령이 공수처에 집착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대통령과 일부 그 여당 지도부가 지금 이 나라에서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고 중요합니까? 북한이 남북 공동사무소를 파괴하고 또 정부와 여당의 말처럼 추경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정에도 현안이 있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지금 지난번 연말에 그 패스트트랙을 통한 뭐 국회에서 여러 그 무리를 빚고 또 선거법까지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었던 이런 이유가 다 이 공수처에 대한 과다한 집착입니다. 공수처 아니더라도 민주당 시절에 야당이 줄곧 제기해왔던 특별검사제도도 항상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특별감찰관이라고 과거에 우병우 그 세던 엄청난 권력자였던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했던 특별감찰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팽개치고 지금 또 새로운 옥상호를 만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 스스로 임명했던 검찰총장 같은 사람들이 권력기관 수사를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제거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그 목적이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밀어붙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고 시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한과 절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국정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현안이 더 크지 않습니까? 국회를 구성조차 안 하고 국회의 원구성의 원칙을 어겨놓고 계속 총을 겨눈 상태에서 맞고 할래 그냥 할래는 식으로 협상을 밀어붙이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앞서 이제 잠시 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재신임은 물론이고 원내 전략도 논의를 한다고 해서 몇 가지 현안을 좀 여쭤봤는데요. 지금 제가 여쭤본 현안 말고 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논의 예정되어 있는 원내 전략이 있습니까, 의원님? 지금 저희들 국정에 대한 모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그래서 우리 외교안보 TF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지금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송영길 외통위원장 지금 과 민주당 아닙니까? 하고 민주당의 외교안보 통일 전문가 의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합동 간담회 어제 했었죠. 간담회를 했죠. 이것처럼 저희들 지금 당장 헝클어진 남북관계, 악화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볼턴 해고록 등에서 이제 빚어졌던 과연 무엇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우리 정부가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국내 일부 비판 여론까지 감수하면서 또 야당의 의견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북한을 달래고 해왔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도대체 무슨 문제냐? 그럼 우리가 여야 공동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논의할 테고 또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하는데 추경을 1차 추경, 2차 추경도 다 못 쓴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에서 분석해 보니까 지금 돈은 뭐 수십조 원 해놨는데 이게 전부 또 국민의 빚으로 충당해 돈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부 예산의 경우에 과도하고 사업 목적이 불투명하고 예컨대 실업 구제를 위해서 지금 일자리만 들겠다는 예산을 보면은 그 목표가 150만 명이 넘는데 지금 그건 지난 5월달에 우리 실업자 수보다 30만 명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야당으로서 어떤 분명한 입장과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정책에 대한 대안에 대한 공유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잖아 의원님은 상임위 어디로 가세요? 그렇죠. 상임위가 사실 개인 선호보다는 지역구의 필요에 따라서 많이 결정됩니다. 제 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 미분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시 구도심의 개발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렇습니다만 1순위 국토위, 2순위 산업 산자위, 산업이 많이 채되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토위가 최고 인기 상임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